예, 앞서 소개받은 범수현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생각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대구 한의대라 하길래 좀 설렜습니다. 저도 오늘 교육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강연 자리 이렇게 서게 됐지만은 2008년도 제가 유니스트 개교 준비하기 전 오기 전 한 10여 년간 저도 이제 교원 생활, 초빙 교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계약직 이제 비정년 트랙 교수 생활이죠. 한 10여 년간 하면서 제가 IT 전공하다 보니까 의료 쪽에 많이 심취해가지고 의료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요. 혹시 그 한의대에서 오신 교수님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한방 진단의 객관화 사업 해가지고 막대하게 예산을 또 투입해 주셨죠. 그때 검진 시스템 개발하고 한참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2008년에 와서 이 교육혁신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새로 생긴 유니스트 학교가 이제 장이 좋았죠. 새로 생기다 보니까 뭔가 새로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게 된 것은 아마 다른 분들보다도 먼저 시작을 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발표하게 될 내용은 미래교육 패러다임과 플립드 러닝입니다. 좀 생소한 용어가 있으시겠지만 별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미래교육 패러다임 어떻습니다. 플립드 러닝 모델 어떻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웜업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밑에 보지 마시고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 가나 맨 앞에는 비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대전에 가서 점심때는 또 한밭대학교에서 특강하고 왔거든요. 내려오는 길에 왔는데 거기서도 항상 앞에는 비어 있더라고요. 어디 가나. 예. 하나 여쭙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뭐 전방위적으로 매스컴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변화의 기류가 보인다. 뭔가 뭐 그걸 좀 느끼셨습니까? 촉이라고 하나요? 뭔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뭐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뭐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 하면서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 과정이 있다, 전환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사전에 뒤져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패러다임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래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전혀 연관성 없는 몇 가지 아이템들을 나열했습니다. 교수님들 딱 보시고 공통점 빨리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쓰지 않는다. 예. 한불 같죠?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이러한 아이템들 연탄만 보더라도 도식계수로 도트 프린트는 잉크젯 레이저 3D 프린터로 셀폰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산업체의 어떤 아이템이지만은 이미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죠. 근데 솔직히 제가 요 시절에는 요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도 못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저희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첫 심부름 시켰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집 연탄 보일러였는데 연탄 좀 갈아라. 그때 굉장히 자부심 뿌듯했어요. 이제 내가 컸구나. 연탄도 갈 수 있구나. 심부름을 이렇게 내가 하다니 하면서 연탄 구멍 열심히 맞춰둔 생각이 납니다. 연탄 구멍 한번 다 맞춰보셨죠? 혹시 제보다 젊으신 교수님들 연탄 이거 한번 맞춰보셨어요? 못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당시였습니다. 당시 제 담임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얘기는 기억이 나요. 미국이란 나라에는 뭐 도시가스 설명인 것 같아요. 배관이 집까지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불을 켜고 요리도 해먹고 상상의 미국을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보니까 다 알겠는데 그 당시 여기에 살던 시절 과연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시 1990년대 와서 제가 이제 IT 쪽에 있다 보니까 제 한 선배님이 도트 프린트기 그 엔지니어였어요. 그 최고의 어떤 뭐 손가락 안에 드는 엔지니어였는데 세계 최고의 스피드, 세계 최고의 저소음, 세계 최고의 정밀도, 24핀 이런 자랑하던 도트 프린트기 기억나시죠? 90년대. 그때 미국에서 온 한 선배님이 이럽니다. 야, 너 뭔 짓거리야 너? 미국에 가니까 저기 잉크를 막 뿌리준대. 그 시제품이 나왔어요. 잉크를 막 뿌려주는 분사 방식의 프린트기가 나왔대. 그러니까 그 얼만데? 엄청 비쌌어요. 상상도 못하게. 속도는 A4지 하나 찍는데 속도는 하니까 엄청 느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는 무시했죠. 아이고, 그거는 우리한테 경쟁 안 돼. 그러다가 조금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셀폰도 마찬가지죠. 불과 몇 년 전 노키아 다음에 우리가 세계 2위, 3위야 하면서 열심히 찍어 만들어내다가 2007년도에 나왔는데 아이고 이건 MP3 뭐 수준이네. 아이고 폰도 아니야 이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가만히 보니까 이 공통점이 이 시절에 살았다 하더라도 변화의 기류를 느꼈다 하더라도 파악이 힘듭니다. 이렇게 바뀌었지는. 지금 지나고 온 과거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가능하죠. 예측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복고풍 난 폴더형 쓸래? 혼자 쓰실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 안 씁니다. 그죠? 도트 프린트기 쓸래? 우리 사무실은 도트 프린트기 쓸래? 그렇다 해서 이 대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여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변화의 기류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왕 종종 실패해 왔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옆에 잠시 힌트 올립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10% 경쟁력, 가격 경쟁력, 성능 향상, 공적 자금 지원. 너무나도 낯익는 대안이죠. 어떤 위기가 닥쳤다.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조직이든지 야 경쟁력을 갖추라, 높여라, 일치 단결하자, 성능 향상시켜라, 계열사 정리하자, 공적 자금 지원하자. 하지만 왕왕 실패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반짝 효과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자 가령 대입시켜 봅시다. 도트 프린트기 1990년대에 돌아가서 공적 자금을 팍팍 지원하고 성능 향상을 시킵니다. 스피드를 더 업시켰어요. 잉크젯 레이저를 과연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죠. 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이길 수가 없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변화의 길을 알아도 우리는 실패한다. 이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정말 이 페이지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왜 종종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했고 실패하는가? 첫 번째, 누구나 우리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자주 바뀌는 게 싫어요. 하나 더, 기득권에 집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새로운 변화에 필사적으로 정하기까지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다 끄덕이시네. 공감 안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제가 한 50여 페이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공감을 해주셔야 하나씩 넘어갈 예정입니다. 시간은 그때 아마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까? 예.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 안 하면 제가 뒤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한방 의료 쪽에 한참 침체했다 있다가 교육 쪽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2008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위스 IMD 국제경영개발원에서는 늘 이제 등수맥이죠. 5월달에 발표합니다. 국가 전체 순위 올해 26위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항상 평균의 미달이에요. 31위 했네요, 올해. 한번 쭉 보십시오. 쭉 2008년도에 35등, 36등, 반짝 25등에다가 또 31등. 우린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교육 경쟁력은 31등. OECD 국가 중 꼴등에서 몇 번째? 2015년 내년에 우리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10등 안에 들 수 있을까요? 교수님 한번 예측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우리가 열심히 하면 2015년도에 10등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낙관하실 수 있는 분. 좀 반응, 인터랙션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도저히 10등 안에 못 들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예. 자, 10등 안에 못 들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내년에. 손 내리시고 손 안 드신 교수님들 3분의 2인데 들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른다가 정답이지만 예측해 보는 거죠.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데이터는 몇 개 없지만 과연 우리가 35위, 32위, 반짝 20등 해봤지만은 31위입니다. 지금 10등 안에 들겠습니까? 낙관할 수가 없죠. 예, 저는 분명히 못 들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쇼킹했던 어떤 연구 보고서인데요. 딱 이 대목에서 제가 뭐가 왔습니다. 영감이 딱 왔습니다. 2009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인데
뭐 초중등에 비교해서 고등학교까지 1인당 공부 시간, 우리 1인당 학생 공부 시간이 우리 한국에는 8시간 55분 평균이랍니다. 그 약 9시간이랍니다. 실제로는 더 하죠. 아침 학교 가서 저녁까지 방과후 학습하고 또 뭡니까? 학원까지 가죠. 실제로는 더 하는데 핀란드는 4시간 22분. 아마 오전 수업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습 효율화 지수 핀란드 1위, 한국은 OECD 그 당시 30개국 중에서 24위, 꼴등에서 몇 번째였습니다. 와, 여기서 굉장히 저는 도전의식을 느꼈어요. 도대체 우리 한국의 어떤 이 교육 담당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인가? 일단 뭐 떠나가지고 기존에 뭔가 기존의 우리 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내년에 10등 안에 들기 힘들 것 같다. 공감하십니까? 따라서 뭔가 새로운 기반, 새로운 형태의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지금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죠? 더 좋은 답이 있으면 내놔라도 아무도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는 여선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IT 전공자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보고 자료를 제가 좀 참고해가지고 새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국 IT 정책의 진화 과정인데요. 96년도에 당시 모 대통령께서 어떤 정보의 격차가 나면 안 된다. 빈부격차처럼. 그래서 PC 보고하는데 열을 올렸어요. 제1차 정보 촉진기 얘기 수립되었고 99년도에 광대역 통신망이 깔리면서 사이버 코리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이버 코리아 시대가 있었고 2002년도에 집집마다 이제 드론넷 뭐 이런 거 이제 인터넷 통신망이 들어가면서 이 코리아 아마 들어보셨죠? TV 선전도 많이 했습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이제 또 반짝하니까 유 코리아 또 스마트 장비가 들어오니까 스마트 코리아 이렇게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기술적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한 건 인정하는데 정말 제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요 변화를 될 때마다 뭐 숟가락 하나 놓습니다. 특히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사이버 코리아 시대 때 사이버 러닝, 이 코리아 시점에 이러닝, 유 코리아 시점에 유러닝, 스마트 코리아 시점에 스마트 러닝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기 이러닝, 유러닝 2000년 초반에 PDA 나왔고 IPTV 나와가지고 PDA로 모바일 러닝 한다, M러닝, IPTV로 공부한다 해서 T러닝 반짝하고 사라졌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도대체 뭡니까? 교육의 프로세스 어떤 그런 변화는 없고요. 기술적 트렌드만 따라왔어요. 늘 바뀌면 새롭다, 혁신이다, 바꿨다. 안에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죠? 지금 이 교육이 이 기술 트렌드 따라왔어요. IT를 뭐 적용해가지고 혁신한다 해봐야 뚜껑 읽어보면 기술 트렌드를 따라왔다. 그래서 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수법이 테크놀로지를 이끌어야 한다. 테크놀로지가 교수법을 이끌면 안 된다. 교수님들께서 교수법이 테크놀로지를 이끌어야지 저 테크놀로지 막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쪽도 종사자들은 또 반발합니다. 테크놀로지가 늘 바뀌고 새로운데 바뀌면 또 교수법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참무당만무당하는 얘기입니다. 딱 한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예로 불과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노키아 다음으로 휴대폰, 셀폰 세계 2위, 3위 하면서 굉장히 자랑할 때였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뭘 했냐면은 휴대폰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컴퓨터 기능을 막 넣으려고 했어요. 많이 넣었어요. 옛날 휴대폰은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이제 발전하면서 휴대폰 가지고 테트리스도 하고 휴대폰 가지고 인터넷도 하고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플이라는 업체 스티브 잡스는 무슨 작업을 했냐면은 작은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폰 기능을 그냥 하나 탁 넣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폰 기능에 컴퓨터 기능을 넣고 폰에다가 그 다음에 컴퓨터에다가 그냥 폰 기능을 넣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은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죠. 바로. 예, 그 결과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자꾸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뭐 초, 중등, 고등에서는 스마트 교육이 마치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인 줄 아는데요. 이 교육 프로세스 변화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음 코리아 정책이 뭔지 궁금합니다. 뭐 클라우드 코리아? 인텔리전트 코리아? 뭐 창조 코리아? 뭐 무슨 코리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똑같이 A 코리아 하면은 A 러닝 하나 또 생길 겁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 불확실한 어떤 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라. 그러면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 늘 변하는 기술 트렌드 따라가지 마라. 이거는 변할 거라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확고한 교육 프로세스를 하나 잡아놓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장비, 기술들을 검토해서 도입해라. 기술을 도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한 슬라이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S커브 이론인데 반도체 이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벌써 지루하죠? 무슨 공과대 세미나 같고요. 요거만 하고 넘어갈게요.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메가급에서 기가급, 테라급이 용량이 급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 기존에 가지고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재질도 바꾸고 설계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뭔가 나와야지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기술이 다 적용이 돼요. 얘는 1946년도에 ENIAC이라는 대형 컴퓨터가 나오고요. 초보적인 컴퓨터가 나오고 잠시 뭔가 깡통이 하나 나와서 이 깡통이 발전하면서 보급되면서 앞에 거는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 깡통이 뭡니까? 1981년도에 혹시 애플 들어보셨어요? 나무 박스에 그냥 깡통 하나에 깡통 컴퓨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처음에는 못했지만 이놈보다는 훨씬 못했지만 혁신하면서 개선하면서 앞에 걸 그냥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되죠. 모든 혁신이 이렇게 단절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 더. 도트 프린트기 쭉 발전되어서 세계 스피드 최고의 저소음 하다가 잉크젯 나오니까 우리 거보다 비싸, 느려, 못해 했지만은 개선되면서 도트 프린트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셀폰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 모든 것은 이제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기존에 이제 있는 것을 계속 개선시키는 것을 이제 지속적인 sustaining innovation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disruptive innovation에서 파괴적 혁신입니다. 단절적으로 일어나죠. 제가 교육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수천 년간 그리스 시대 계단식 강의실을 가지고 아직도 대학에서는 렉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렉처, 글을 읽어준다. 도서관에서 글을 읽어주는 그 원언이죠. 그죠? 아직도 읽고 있어요. 이걸 파괴하고 뭔가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어떤 교육 순위는 어떤 객관적인 한 지표일 뿐인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완전히 통째로 한번 바꿔야 된다. 이렇게 disruptive innovation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S커브를 보면서 이거 제가 또 발견한 재미나는 이론인데요. 가면 갈수록 짧아지네요. S커브가. 그죠? 이 말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옛날에는 애니악, 진공관 드러내고 벌레 드러내고 디버깅 하면서 레포트 써도 몇십 년간 잘 먹고 살았는데 가면 갈수록 전공 하나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전 세계 대학들이 전공 과목보다도 이제는 리버럴 아트, 인문사회 교양 과목에 집중을 하죠. 왜? 네가 평생 가지고 갈 소양이 필요하니까요. 그걸 이제 주는 것이 지금 이제 포커스 돼 가지고 이제 많이 준비를 하는데 교육기관적 관점에서는 어떤 인재를 배출해야 될까요? 앞으로 전공 하나 가지고 못 먹고 사는 이 시대를 도래했는데 걔들이 이제 인재를 양성시키면은 배출하면은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자기 스스로 학습 능력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응용할 수 있는 학생을 배출해야 된다. 즉 미래사회 핵심 역량에서 창의적, 비판력, 협업, 의사소통, 폴시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커싱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새로운 것들도 이렇게 협업하면서 또 새로운 정보를 익히면서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또 이제 익히고 또 지식을 획득하면 이것을 응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또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따라서 옛날 산업체 시절, 산업화되던 그 시절처럼 주입식, 강의식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인재 양성했을 때 걔들은 경쟁력이 없다.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학습 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 스스로 응용 능력이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학생을 배출해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예, 제가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IT 하다가 석사과정 때 잠시 교육공학 한 2년간 공부를 하게 되면서 1년이 됐는데요. 20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미래교육 패러다임은 수동적인 학생이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자가 돼야 된다. 교수 중심이 아니고 학생 중심으로 돼야 된다. 블라블라블라 등등등등. 그런데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10년, 20년 전에도 하던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요. 지금 체제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능입니다. 교수 한 사람이, 선생님 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가지고 어떻게 자기 개별화 수업을 해주고, 뭐 학생 중심으로 이렇게 그 핑크빛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상적인 소리 하지 마라. 불가능입니다. 그죠? 마음은 하고 싶지만 꿀떡이나 그건 할 수가 없다. 현 체제에서는. 1920년대 완전 학습 이론 반짝했다가 사라지고요. 그건 부르주아들이 모여가지고 했다가 1960년대 블룸, 유명한 교육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또 완전 학습 이론 반짝했다가 실패하고 사라집니다. 아주 이상적인 교육 방법이지만 안 돼,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언급하냐면요. 최근 IT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1990년대부터. 성공 사례가 왕왕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물론 한 사람이고 학생들은 많지만 교육 방법을 바꿔봄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교육 프로세스를 바꿔봄으로써.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플립 러닝 모델입니다. 동의부여 되셨습니까? 오늘 요거 배우시면 오늘 다 배우신 겁니다. 자, 플립 러닝 모델 한번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손 잘 안 들으시는데. 예. 안 들어보시면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보람이 있네요. 오늘 플립 러닝 전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플립, 뒤바뀌었다. 이거 처음에 우리가 고등교육에서는 inverted, reverse 이런 용어를 쓰고 있었는데요. 한 5, 6년 전에. 한 2007년부터 미국의 중학교 교사가 플립 용어를 쓰면서 이게 확산되면서 지금 대세가 플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구글 검색해보면은 inverted, reverse 이보다는 플립트가 더 많아요. 다 같은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뭐 역진행 학습, 역진행? 역전 학습? 거꾸로 학습? 다양한 어떤 존재하는데요. 운 좋게 제가 2012년도 논문을 쓰면서 번역을 할 때 역전 학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러닝 학회, 정보과학회 실으면서 제가 이제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이름을 다양하게 줬고 역전학습, 반전학습, 뒤집힌 학습 막 쭉 해놓고 선택하세요 했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역전학습이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역전학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맙게도 서울대하고 고려대가 이렇게 써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잘 안 씁니다. 이제 그냥 플립드 러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도대체 플립드 러닝이 뭔가? 미국 텍사스 유니버시티가 참 잘하고 있는데요. 그쪽 CTL에서 그린 그림을 하나 잘 그려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드 모델이 트래디셔널, 즉 전통적인 우리 강의식 방식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플립 러닝 모델인데 이 설명을 하는데 불과 몇 년 전에도 교육학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답답해 죽을 뻔했습니다. 플립 러닝 모델을 설명드렸더니 그럼 예습하는 수업 뭐 똑같네, 뭐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이제 S커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자, 전통적인 모델하고 플립 러닝 모델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모델은 먼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인클래스를 합니다. 교실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예습을 합니다. 안 하지만 예습을 합니다. 그죠? 뭐 예습한다 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 예습을 하고 학생들이 그 다음에 교실 수업에 들어와서 선생님은 열심히 열강을 합니다.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지식을 획득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열심히 숙제하면서 체화합니다. 그죠? 응용합니다. 그죠? 요렇게 수천 년간 내려온 교육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럼 플립 러닝 모델은 어떻게 하느냐? 예습할 타임에 잘 보십시오. 이 강의가 동영상화되어서 이러닝 컨텐츠화돼서 교육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지식을 스스로 획득합니다. 자기가 가장 좋은 시간, 안 졸리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에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강의는 이래 들으나 이래 들으나 똑같죠. 근데 이거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불리해요. 한번 놓쳐보면은 딴 생각해보면 놓치는데 놓쳐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일수록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오니까 다 듣고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교실 수업에서는 강의가 없습니다. 뭐 하죠 그러면? 예전에 숙제로 내던 응용 문제를 학생들 간의 협업해서 같이 풀면서 선생님은 옆에서 코칭해 줍니다. 주로 못 따라오는 학생들 옆에서 너 왜 못하니? 이렇게 이제 코칭해 줍니다. 그리고 수업 이후에는 더 이제 심화가 나갈 수 있겠죠. 아시겠죠? 분명히 교실 수업에서 차이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이런 어떤 IT,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나? 있으면 좋죠. 있으면 자기 주도적으로 학생이 공부하기 좋은데
실제 초창기 모델은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유인물 가지고도 플립 러닝 모델이 진행됐었어요. 그 단적인 예로 세계 최고의 명문대라면 어디죠? 예, 대구 한의대. 예, 저기 하버드에 1990년대 닥터 마주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외계인이 아니고 외국인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하버드 가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셨겠죠.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강의 노트를 열심히 만들고 물리학 수업을 담당하셨는데 판사하시면서 열심히 강의를 하셨대요. 어느 날 학생이 닥터 마주르 교수한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교수님 설명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판사하니까 이게 뭐야 판사하는데 또 이렇게 신경 쓰이고 집중이 안 되니까 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수업 마치면은 우리 판사 필기할 필요 없이 유인물을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강의노트 주시면은 우리가 복사해서 쉐어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뭐 교수님 같으면 뭐 별 문제 없죠, 그죠? 뭐 열심히 공부하려네. 오케이 해서 나눠줬대요 유인물을. 그래 수업을 진행하는데 얼마 뒤에 또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기왕이면 그거 수업 전에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더래요. 왜? 했더니 미리 좀 공부해 오면은 수업 시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잘하죠. 어쨌든.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열심히 하겠다는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유인물을 미리 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뜩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실이 텅텅 비어 있더랍니다. 몇몇 학생이 없고요. 학생이 교실 수업 시간에 수업에 안 들어오더래요. 얼마나 황당하니까 자기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고 정말 이렇게 학생을 위해서 다 했는데 배신당한 느낌이었죠. 화도 나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학생들끼리 얘기를 하더랍니다. 닥터 마주 교수 수업은 안 들어가도 돼. 왜? 이 유인물 있지. 이 유인물 그대로 판사하고 설명해. 그냥 이것만 보면 돼. 하버드 학생들도 얼마나 또 메고 갔습니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황당하죠. 진짜 뭐 배신감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학생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딜을 맺죠. 좋다. 내가 유인물을 미리 줄 테니까 공부해와라. 다음 수업 시간에 나는 응용문제 20문제를 만들어서 들어가마. 그리고 같이 풀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하물며 IT가 없어도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하버드 정도 되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잖아요. 종이 하나 던져놓고 공부하라면 잘 안 하죠. 그죠? 그래서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좀 잘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좌도 만들어 놓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이렇게 LMS를 통해서 제공해 주면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예. 플립 러닝 모델 좀 이해하셨습니까? 예,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좀 하나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학습이란 두 단계를 거쳐야 완료가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즉 지식, 정보, 지식을 획득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 획득한 지식을 가지고 체화, 응용하는 단계. 응용할 수 있어야 이제 학습이 끝난 건데 의외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특히 교수님들께서 학습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내가 지식을 전달해주고 학생들이 지식을 획득하면 끝! 수업 끝! 교육도 끝! 그냥 반만 완성인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식 전달은 학습의 반을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숙제로 넘겼어요. 학생 네가 해와. 수업 시간 못하니까 항상 숙제로. 즉 수천 년간 내려온 전통적인 모델은 인클래스, 교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강의해가지고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은 지식을 획득합니다. 하지만 체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숙제를 내면서 네가 이제 응용해. 던지죠. 뭐 해오면 다행이고 안 해오면 포기고. 자, 프리러닝 모델은 프리클래스, 즉 교실 수업 이전에 학생들로 하여금 동영상 강좌나 다른 것을 보게 해서 지식을 스스로 획득시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숙제로 내든 사실 이것이 더 어려워요. 응용 문제가. 응용 문제를 여기는 항상 기본 문제만 풀잖아요. 응용 문제는 여기 있잖아요. 이 응용 문제를 학생들 간 협업해서 풀게 하고 교수님이 옆에서 코칭을 해줍니다. 촉진자 역할을 해줍니다. 어디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어요? 예, 뭐 두말하는 잔소리죠. 공감하십니까? 예. 따라서 이제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좀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강의 방식은 교수자가 컨텐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역할, 지식 전달자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학습자가 가운데 있죠. 중심이 돼서 학습자가 익힙니다. 정보 지식을 익히면서 교수자는 옆에서 코치, 촉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을 딱 보면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딱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이 미래교육 패러다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좋다. 그 이론은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왔노? 경상도 말로요. 자,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굉장히 좀 피곤한 날이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대구 한의대에서 나온 홍삼 액기 있습니까? 그 뭐니까 갑자기 힘이 풀풀 나가지고 지금 땀도 나고 열도 나고 지금 막 그렇습니다. 지금. 나중에 갈 때 좀 한 보따리 싸주세요. 네. 좀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의 동명정보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멀티미디어 공학과에 이제 초빙 교수로 한 12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유니스트 개교를 위해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오니까 몇 달 뒤에, 석 달 뒤에 입학식도 해야 되고 학생도 뽑고 입학식도 해야 되는데 건물은 미완성, 길도 없고요. 학교는 엉망이고 오니까 사무실에 교수 몇 명, 직원 몇 명 있어요. 이래놓고 내년에 그 몇 달 뒤에 개교를 하겠대요. 이런 상황을 다른 선배님하고 다른 얘기했더니 술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너 혹시 국립사기단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개교가. 그 일이 왜 그랬나 했더니 저희 총장님이 좀 성격이 좀 급하세요. 2010년 개교 예정된 이 학교를 짜장면 드시다가 이랬답니다. 야, 1년 앞당기자.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1년 앞당기는데 엄청난 이 로드가 발생하는 거죠. 현대도 와가지고 건물을 못 지니까 최신 공법 개발하면서 이렇게 지었어요. 건물도. 그 와중에 교육혁신이란 우리 선택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필수였어요. 교수님도 안 계시는 와중에 영어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 학점도 줘야 되고 이러닝도 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을 때였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뭔가 바꿔야 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강의 방식 가지고는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도 부족했고 시간 강사도 못 구했습니다. 지방에 있죠. 그리고 그 영어로 100% 영어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 되는 시간 강사 구하기가 하늘이 별 따기죠. 그건 불가능이죠. 그죠? 영어 강의 되면은 다른 데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못 구하니까 그렇어요. 우리 교육 혁신하면서 시간 강사를 안 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시간 강사 안 쓰고 있어요. 시간 강사 안 쓰면서 우리 자체 교수님을 돌리고 있어요. 그 하나만도 혁신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냥 혁신한 것이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맨바닥에 무엇을 준비했냐. 미국에 보니까, 미국 사례를 보니까 이미 미국 교육 비용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교육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혁신적 연구들이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NCAT라는 어떤 그런 국가 조직도 있었어요. 그런 혁신센터. 거기서 백수십 건의 사례 논문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어요. 아, 정말 이렇게 했구나. 많이 배웠죠. 10수년 전에 이미 미국이 이랬구나. 하지만 펀딩이 있을 때는 반짝했다가 펀딩 딱 돈 떨어지니까 싹 사라져요. 그냥 꼬리 감추듯. 그래서 이게 뭐지? 지속성이 없더라는 얘기죠. 미국계.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지속적이지 못할까 고민했는데 거기서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교육질 향상 및 교육비용 절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것을 간과했던 거죠. 돈 줄 때는 교수님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 근데 돈 없이 그냥 교육 질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야근도 좀 많이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좀 나오세요. 하실 수 있는 교수님 1년 동안만 없죠. 이 지속성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안 됩니다. 푸시해가지고는. 따라서 교수 생산성 향상, 즉 티칭 로드 경감시켜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티칭 로드가 급발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한다 이거죠. 지속성이.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이름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에듀케이션이라고. 이 에듀케이션을 성공시킨 거다.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어떤 벤치마킹, 많은 어떤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해? 이 불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의 철학을 가지죠. 하나의 전략. 바로 이 두 줄입니다. 미래창의교. 이 빼버리고요. 수식어구는 쓰지 않겠습니다. 교육에 DIY 방법을 적용하자.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응용 중심 수업을 하자. 미래 패러다임 부합되고요.
DIY 들어보셨습니까? 자꾸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영학 교수님 잘 아시겠네요. 그죠? Do it yourself. 식당 가면은 붙어 있죠. 물은 셀프입니다. 그죠? 책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유학생들 교수님 물어봅니다. 갔을 때 영어 천 몇 프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30% 알아들었습니다. 50%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박수 치더라고요.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 유학 가서. 그래서 보통 어떻게 공부합니까? 책 보고 지 혼자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A 플러스 다 받아냅니다. 학생들 그 교재 넘겨가지고 읽어서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어떤 다른 컨텐츠를 보고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마저도 판사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열강을 하시는 거예요. 땀 흘려가면서.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잘라가지고 학생한테 넘기자 이거죠. 스스로 하니까. DIY. 도저히 학생이 못할 것, 어려운 것, 못할 것, 응용적인 부분, 심화적인 부분은 같이 하자, 교실에서. 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정말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잡았습니다. 학교 구성체는 학생이 있고, 교수가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이 세 대상이 모두 만족해야만 잘 돌아갑니다. 지속성 있고. 학생 입장에서는 교육 질 향상이고, 당연히. 교수 입장에서는 교육 생산성, 즉 티칭 로드도 경감하면서 생산성 향상이고,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 비용 절감입니다. 절감이라서 100원 쓸 거 50원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100원을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략은 한마디로 영어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IT enabled active learning. 목표이자 전략입니다. 아까 그 얘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IT enabled active learning. 즉, 교육에 IT 기술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고요. 교육의 어떤 효율성도 높이고 효과도 높이고, 그 다음에 액티브, 즉 패시브 러닝이 이제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 반대말이 학생 참여 수업, 액티브 러닝을 함으로써, 응용 수업을 함으로써 질을 올리자는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IT하고 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 좀 잘 체킹,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에 IT 도입된다는 것은 예산 증액이에요. 총장님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IT 많이 쓴다? 그럼 돈 많이 잡아야 돼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IT 활용은 어느 정도냐면은 1990년 초에 MIT 마이클 해머 교수님이 주창하신 리엔지니어링. 혹시 들어보셨어요?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을 잠시 추월합니다. 경제대국 1등으로. 미국은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죠. 우리 항복했던 이 국가가 갑자기 우리를 추월했다고. 그 큰 미국이 2등으로 내려앉을 때 굉장히 그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그때 마이클 해머 교수가 주창한 게 리엔지니어링이죠. 즉 IT를 기업체에 투입을 하면서 도입하면서 우리가 당연시했던 이 프로세스를 의심해가지고 다시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심지어 미국 초창기에 얼마나 그 방만하게 경영했냐면요. 자동차 만드는 공장인데 1층에서 기본 만들고 2층에서 올라오면서 좀 더 완성하고 3층, 4층 만들어서 완성된 맨 꼭대기 층에서 완성이 됐다고 했다면 말이 됩니까? 그럼 이제 완성된 또 들고 내려야 돼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이런 무식한 짓을 많이 했어요. 미국이 방만하게 돈이 남아들고 막 기계 많고 막 늙고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을 다 의심해가지고 옵티마이징하게 프로세스를 재구성하면서 바로 추월하죠. IT를 MIS, ERP 이런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제 도입이 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교육 프로세스도 우리가 당연시 했던 것을 리엔지니어링 한번 의심해가지고 프로세스를 혁신해보자. 이거 왜 교수님이 하세요? 왜 아직도 채점을 교수님이 하세요? IT LMS가 더 잘해주는데? 뭐 받니 안 받니 체크를 왜 교수님이 하세요? 다 LMS가 다 체크해서 보고해주는데? 그죠? 이거는 조교가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왜 교수님이 하세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빌 게이츠도 그랬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IT 기술이 가장 낙후된 곳이 어디냐? 의료계하고요. 의료계니까 뜨끔하네요. 의료계하고 교육계다. 맹비난을 했어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왜? 인건비는 가장 비싸고 아주 많이 아주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는 일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노동집약적이더라 얘기죠. 프로세스 충분히 IT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다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물론 아닌 부분도 있죠. 꼭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마인드에서 IT를 도입합니다. 삼성, LG 대기업들이 수백억 들이 가지고 ERP, IT 도입하는 것이 사회 환원하기 위해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절대 안 그렇죠. 생산성 높이고 효율성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요.
학교도 그렇게 생각하자 이거죠. 교육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IT를 도입하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유연하고 강력한 LMS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LMS를 쓸지 모르겠지만 그런 LMS를 도입하고 또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뒤에 가서 또 한번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다. 이런 전략 수립해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는 교과목 재설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련 미국의 이제 10수년 전에 어떤 그런 자료를 찾아보려면은 course redesign 이런 용어로 이제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제 디자인하는데 기존의 강의 계획서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기존의 강의 계획서는 강의를 위한 계획서고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업 계획서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있습니다. 리딩하고 리뷰하고 어세스먼트는 지금은 IT가 더 잘합니다. LMS가. 이건 IT 시키고 뭐 분석하고 토론하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해야 될 부분, IT가 같이 해서 좋을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육도요. 교육 내용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재구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IT 이네이블 액티브 러닝. 그렇다 해서 지나치게 IT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IT가 100% 투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E-러닝, 즉 사이버 대학 돼버립니다. 방통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히 한 50%. 또 액티브 러닝 100% 투입하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 저벽 교수님처럼 강의 좀 못 하십니까? 교육 받으시고 저벽 교수님처럼 강의 좀 하십시오. 가능합니까? 여기서 저벽 교수님이란 대위법으로 아주 명강사, 강의를 잘하시는 교수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저벽 교수님. 예. 아트 영역입니다. 아트 영역.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수님은 굉장히 연구 실적이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데 제가 대화를 하는데 녹화해서 이런 말 하면 되는데 거의 자폐증 수준이에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심각해요. 정말.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다. 연구는 잘 하시는데 말씀을 잘 못 하세요. 심지어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런 분을 앉혀놓고 저기요 교수님처럼 강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어쨌든 아트 영역을 이렇게 사이언스와 누구든지 교육받으면 할 수 있는 영역을 바꾸는 것이 이제 교육공학인데 어쨌든 가져와서 이렇게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IT는 학습자가 팩셔널리지, 즉 사실적인 객관적인 지식은 자기가 접근성 좋게 스스로 익히게끔 이렇게 지원해주고요. 모든 IT 기술들이 수업 시간에 면대면 수업 시간에는 응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리스폰스웨어 클리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되도록 이렇게 IT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러닝. 패시브 러닝과 액티브 러닝을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미 1969년도 에드거 데일이라는 여기 콘 정말 유명한 어떤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교수님 한번 보십시오. 실제 결과입니다. 렉처. 강의를 하고 나서 2주 뒤에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몇 프로 기억합니까? 20%밖에 기억 못합니다. 어떤 연구 보고서는 10%. 아니 이래 비효율적인 교육 방법 가지고 수천 년간 해왔다는 겁니다. 렉처 시켰더니 한 20% 기억하고요. 옛날 교육공학 나오기 전에 이제 시청각 교육 한자 떴죠.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멀티미디어 시뮬레이션 즉 시청각 교육을 해줬더니 한 50% 기억하더랍니다. 어쨌든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있어가지고 시청각 이렇게 눈으로 인지하셨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최소한 50%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로 하여금 토론식 수업, 그 다음에 억지로 발표시켰어요. 그랬더니 70% 정도 기억하더랍니다. 필요 없고 네가 직접 해봐. 그냥 아예 던져놔 버렸더니 지가 스스로 하고 나서는 90%까지 기억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교육 효과는 어디가 좋습니까? 당연히 액티브 러닝이 좋다고 이미 연구에 수십 년 전에 나와 있지만은 아직도 렉처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 할 여건이 안 되니까. 방법도 없고. 시도는 있었지만은 IT 기술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불가능. 그래서 안 됐던 거죠. 간헐적으로 잠시 이렇게 차용해서 이렇게 수업에 도입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액티브 러닝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거는 비단 이때 얘기가 아니고요. 7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공자님, 언제 태어났는지 헷갈리는데요. 26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2700년 전에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본 것은 알겠더라. 그리고 내가 본 것은 기억하겠더라. 그리고 내가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하겠더라.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완전 일맥상통하죠. 그죠? 네.
따라서 어쨌든 우리는 액티브 러닝을 지향해 줘야 된다. 그래서 토론식 수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플립 러닝 하자 해가지고 좋다. 네, 이제 녹화해야지 하면서 전 강좌를 한 학기 녹화하면 얼마나 그 티칭 로드가 이게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우리 학교에서 2009년부터 이제 시작한다니까 모 학교에서는 벤치마킹 해가지고 바로 막 녹화 들어가더라고요. 강의실에 바로 카메라 갖다 대고 그거 안 좋습니다. 그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입니다. A라는 교수님이 50분간 녹화를 했다. 그걸 B라는 교수님한테 같은 화학 과목이네 쓰시오. 교수님 같으면 쓰시겠습니까? 안 씁니다. 대체하려고 했던 것은 다 실패입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 최대 하버드 대학의 법학과 최고의 교수님이 녹화해서 뿌리려 하다가 실패했고요. 어쨌든 EBS도 방송 콘텐츠를 이렇게 뭔가 해보려 하다가 교사 대체하려다가 실패했고요. 대체하려면 실패합니다. 콘텐츠 구축 전략은 좀 뒤에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 처음부터 바로 플립화 시키진 않았습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우선 예로 캘큘러스, 즉 미적분학을 우리가 1학년 들어오면 전공이 없이 다 뽑습니다. 들어오면 미적분학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과기고 나온 학생들은 좀 잘하고요. 인문계 나온 애들, 인문고 인문계 나온 애들 좀 못합니다. 자, 천차만별이죠, 수준이.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천차만별일 때 교수님들은 보통 어디 수준을 놓고 강의를 하십니까? 상위 클래스? 하위? 에버리지? 네, 보통 에버리지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건 어디 가나 현상입니다. 모든 과목이. 자, 그럼 에버리지 놓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하는 학생은 뻔히 알고 있는 내용 지루해서 실패하고요. 못하는 학생들은 못 따라가서 힘들어하고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힘들어합니다. 다 페일이죠, 페일. 모든 과목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보니까 일반적인 전통적인 강의는 20% 겨우 성공하고 80%는 다 실패다. 심지어 강의 방식요. 정말 그 그림을 제가 삽입을 못했는데 MIT 세계 최고의 영재들 공대 영재들 앉혀놓고 대형 강의 강의를 하면서 뇌파 검사를 했어요. 뇌파 열심히 이제 수업을 듣고 있다가 15분 지나니까 갑자기 반수면 상태로 쭉 다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더 쉽게 이제 1차 방정식이라고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1차 방정식 수업을 배울 겁니다. 이제 내용을 배울 겁니다. 적어도 오시기 전까지는 LMS에 탑재된 구구단을 보고 익혀오십시오. 구구단을 알아야 이제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구구단을 아는 학생은 그냥 스킵해서 그냥 봐도 되고 다른 과목 공부해도 되고 모르는 학생들은, 약한 학생들은 구구단은 익혀서 합니다. 그럼 똑같이 구구단을 알고 있는 학생 대상으로 수업 진호 나가죠. 페일 할 확률이 현저히 줄겠죠. 그죠? 그렇죠. 적어도 학생이 미리 해올 부분 10%면 10%, 20%면 20% 이렇게 이제 해오다가 6년째 되니까 이게 30%, 50% 되면서 자연적으로 플립화 돼 갔던 겁니다. 이거는 바로 개교 초부터 시행했던 방법인데 저도 이제 IT 쪽을 하다 보니까 대학원에 있을 때 강의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대학원 시절에는 제일 맡기 싫은 게 실무 전산 이런 거, 엑셀 과목 가르치는 과목들입니다. 그 엑셀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학생이 천차만별이에요, 수준이. 그런 수업 딱 들어가면 맨 앞에 딱 가서 보면 깜짝 놀래요. 쟤보다 더 잘해요. 나 안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하니? 아르바이트 좀 했어요 하면서 하는데 엑셀이 막 도사급입니다. 뒤로 쭉 가보니까 자판도 못 찾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학생들 데리고 수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답답해가지고 물었어요. 설명.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 몇 명만 보고 그냥 땡겨가. 그냥 앞에 몇 명만 보고 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렇죠. 일부 학생만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를 바꿨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2번 수업하고 숙제 내면서 숙제하면서 못 따라온 학생들 보완해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바꿨냐면은 수업 2번 할까 1번 줄이고 1번 빼줍니다. 대신에 sum 함수, average 함수는 강의하지 않겠다. 그냥 이 동영상, LMS에 탑재된 동영상 보고 너희들이 익혀와라. 수업 시간에는 안 가르쳐 줍니다. 데이터하고 실습 과제만 바로 제시합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너가 배워온 sum 함수,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가공해서 결과를 내라. 결과를 도출한 학생은 검사 맞고 수업 시간이 안 끝나도 퇴실해도 좋다.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럼 열심히 하죠. 빨리 가려고. 교육질은 올라갑니다.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20% 기억하는데요. 잘 들어도 20% 기억하는데요.
여기서는 90% 이상 기여합니다. 지가 직접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 일수는 하나 줄었고요. 교육질은 올리고 시공간 어떤 비용, 유틸리티 사용료는 50% 줄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어떤 그림이죠. 교육질을 올리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반값 등록금 5조, 7조, 8조 투입해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그건 돈 없으면 어떡할 건데. 내부 교육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제가 교육비 산정하려고 논문 몇 편 봤는데 보다 포기했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속 시원하게. 이거 골차뼈게 계산할 거 없고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 시간 강사 안 쓰는 것만으로도 크게 세이브한 거라고. 이렇게 IT 이네이블드 액티브 러닝 하면서 시간 강사를 안 쓰면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성공이라고 세이브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사이언스에 실린 사례입니다. 엄청 쇼킹했던 사례인데요. 2011년도 5월호 사이언스지에 실렸어요. 사이언스지. 가문의 영광, 학교의 영광, 대한민국의 영광이죠. 실면은 칼 와이만 교수가 2001년도에 아마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캐나다 UBC 대학의 물리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인데요. 재미난 실험을 하셨어요. 이분이 늘 강의 파괴를 주창하신 분입니다. 왜 강의를 하느냐? 심지어 첨단 물리학을 가리키면서 왜 비과학적인 렉처, 강의 방식으로 가리키느냐? 그러면서 새로운 수업 모델을 제시하시는 분인데요. 267명, 270명 엄청 큰 대형 강의 두 분반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한 반은 정말 강의 평가 좋고 강의 잘하시고 원로 교수님 한번 모십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이제 경합이 붙습니다. 이쪽 반은 강의 경력이 전혀 없는 이제 갓 박사 마치고 이제 신출내기 포닥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불러가지고 야 네가 해, 네가 맡아. 그리고 강의는 하지 마.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리고 학생들 주로 케어만 합니다. 이 반은 원로 교수님이 아주 경험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파워포인트에 올려가지고 열강을 하시고 이제 강의가 아주 잘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마쳤고 이 반에는 그냥 학생들한테 미리 읽을 걸 주고 숙제 내고 숙제 검사하고 와서 토론시키고 같이 문제 풀기 하고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해주고 코칭해주고 뭐 클리크로 학생들 정답 반응 좀 알아보면서 이제 정말 대학원생들이 조교 역할을 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케어만 했어요. 케어만. 그랬더니 결과가 이래 나왔어요. 이제 고득점입니다. 이 스코어. 이 회색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 성적이 바로 원로 교수님의 학생들의 성적 분포입니다. 그리고 강의 파괴했던 수업 방법을 바꿨던 대학원생이 운영했던 학생들의 성적 분포는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데 이게 왜 사이언스에 실렸겠습니까? 시사하는 거가 굉장히 크죠. 강의가 다강이다. 그래서 유니스트에서 몇 과목을 가지고 몇 번 우리도 테스트했어요. 결과가 정말 신기하게도 확실히 다르게 나왔어요. 네, 프리러닝 모델 과목이 성적이 훨씬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이제 뭐 참고하시라고 드립니다. 버지니아 공대 같은 경우에는 강의 파괴가 아니고요. 아예 수업을 파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독한 혁신이죠. 15년 전에. 엠프로이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립대는 줄만 서면 가서 그런가 하여간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졸업하기는 힘들죠. 어쨌든 한 교양 과목을 2,000명이나 배출해야 되는데 교수, 강사 이렇게 38분만 운영했는데 보십시오. 운 좋은 학생 10분 반은 열심히 잘 배우겠지만은 조교 밑에 배운 학생들은 같은 학교 내고 엄청나게 손해를 보죠. 그죠? 교육에 분명히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늘 가지고 있죠. 따라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제가 작년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인증샷. 버지니아 텍 딱 하니까 저는 학습 시장, 엠프리움인 줄 알고 딱 갔는데 진짜 엠프리움 시장이 있어요. 시장을 인수했더라고요. 돈이 많아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가장 큰 넓은 공간에 매스 엠프리움에가 학습지를 만들어 놓고 24시간 개방했습니다. PC는 애플 한 550대 깔아놓고 너 마음대로 와. 밤에 마음대로 와서 이제 홈페이지, 교재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냥 이북이라는데요. 우리나라가 훨씬 잘 만들어요. 그냥 허접한 홈페이지에 그걸 보면서 문제가 나오면 답을 넣으면 맞았다 틀렸다 피드백 간단하게 나오는 정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시험 기간에 시험 치면 패스 페일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자습실 하나 만들어 놔놓고 자습실 놔놓고 무슨 교육혁신이냐. 그 질 올렸고 비용 절감했다 떠들어서 의아하게 봤는데 비밀은 여기 있었어요. 빨간 플라스틱 컵들이
자리에 있죠. 확 옵니까? 필이. 무슨 용도로 쓰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대학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들 끌려가지고 밤에 이제 술도 얼큰하게 됐고 갔는데 이제 간 곳이 처음 밤 클럽에 한번 따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밤 클럽 한 번씩 가보셨죠? 못 가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한 번도 못 가보신 분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여기가 있습니다. 다 가보셨죠? 네, 그 시끄러운 그 음악 소리와 어떤 그게 또 이제 또 어두운 곳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 뭐로 커뮤니케이션 합니까? 상호작용을. 테이블마다 저마다에 빨간 전등이 하나 있죠. 네, 이걸 들면은 누가 달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컵을 공부하다가 막힌 게 있으면은 모니터 위에 딱 얹어 놓습니다. 약속이에요. 딱 옮겨 놓으면은 시간표대로 이제 앉아 있는 조교가 즉시 와가지고 1대1로 멘토맨 코칭을 해줍니다. 가해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500명이 동시에 앉아있을 일도 만무하고 500명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같이 질문 손들 일도 만무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인력까지도 자원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랑 엄청 하더라고요. 지난 학기보다 수학 성적이 17.4% 향상됐다. 수학 가르치는 교수님 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17.4%이 거짓말 아닙니까? 네, 실제로 17.4%. 지금 최근에 플립드 러닝 모델로 전환시켜가지고 성적이 향상됐다 해서 보고서 보면은 평균 5%예요. 근데 저도 못 믿겠지만 엄청나게 향상시켰다 했고요. 실패율도 40% 하락했고 비용은 3분의 1 이하로 떨어뜨렸어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지금 작년 6월 달에 제가 갔더니 8과목 정도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수업은 전혀 없느냐? 일단 수업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그냥 입맛대로 질문이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언제 내가 이 관련해서 세미나 한다고 공고 내라 하면 붙여놔요. 그러면 원하는 학생만 그 세미나장 가서 세미나를 들어요. 격주로 한 번씩 세미나 한다든가. 예, 아주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학교도 200인실 대형 강의실이 있어서 제가 이거 보고 와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미래부에서 지원해서 이제 BTL2 한 2천억 정도 지원해줘가지고 건물 몇 개 짓습니다만은 요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안했더니 승인해줬어요. 용도 변경. 그래서 200인실 정도 하나 제가 확보해서 만드는데 엠프리어 모델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플립 러닝 모델을 공부하다 보면은 즉 프리 클래스에서 혼자 공부하니까 좀 외롭잖아요. 또 물어볼 때도 없고 물론 SNS와 LMS의 커뮤니티를 이용하면 되지만 누가 글 질문 올렸을 때 뭐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텍스트로. 그래서 그 공간이 있으면은 자습 공간이 있으면 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저희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그렇게 요구했어요. 빨간 버튼 누르면은 수학 조교가 뛰어오고요. 파란 버튼 누르면 물리 조교가 뛰어오고, 노란 버튼 누르면은 생물 조교가 뛰어오고,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요구를 해놨는데 그렇게 이제 지원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헬프데스크의 어떤 발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충분히 여기서도 가능하죠. 뭐 작은 공간 이렇게 하나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만들면 벤치마킹 와주세요. 네. 작년에 30몇 과목, 32과목 이어 올해 한 63과목인데 포기하시는 교수님도 계셔가지고 전 과목 중에 한 20%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수업은 뭐 이런 유형으로 되고 있고요. 특이점은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이 50대 50까지 인정됩니다. 즉 시수는 100% 다 인정해 주고요. 50%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사이버 대학교니까 최고 맥시멈 50%. 플립 러닝 모델이라 해서 무조건 블렌디드 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3분의 2 정도 교수님은 수업 다 하시면서 플립 러닝, 프리클래스 두고 있어요. 학생들이 주고 나는 거죠. 학생량이 많아서. 그런데 교수님이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자, 컨텐츠 활용 방향. 모 대학처럼 바로 녹화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건 진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3가지 구축 전략으로 접근하십시오. 첫 번째,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거 아웃소싱 하십시오. 그 아웃소싱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내보다 더 잘 만든, 내가 50% 능력, 강의 능력 50%라면은 강의 능력 100%인 뭐 유명한, 아주 페이머스한 유명한 어떤 그 분이 만든 게 있으면 도입하십시오. 차용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그 이후에 철학 같으면 그 샌들 교수님 강의를 차용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학생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렇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는 방법. 이것도 없으면은 OER, 즉 오자 붙으면 오픈 공짜입니다. 오픈 에듀케이셔널 리소스를 해서 OCW, MOOC, 유튜브에 보면 공짜 천지고 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조교들 시켜가지고 조교들이 늘 찾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면 교수님이 오케이 하면 되죠.
교수님 시간 없으시니까 조교도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것을 차용해서 발굴해서 가져오는 방법.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자기가 직접 개발합니다.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녹화도 하고 스크린 캐스팅, 뭐 컴퓨터에 이제 녹화해가지고 강의를 녹화하는 방법. 보통 다 혼합해서 씁니다. 어떤 건 이거 쓰고 어떤 건 이거 쓰고 어떤 건 직접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혼합해서 씁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콘텐츠 개발이 우리 흉내 낸다고 뒤늦게 후발주자 대학이 이렇게 합니다. 강의를 바로 찍어요. 완성된 콘텐츠를 만듭니다. 50분짜리 찍으면 뭐 어떡합니까, 강의를. 그걸 뭐 15분 단위로 자른들 뭐 달라집니까? 그걸 가지고 A라는 교수님이 찍었는데 B라는 교수님 찾아가지고 이걸 제 거 쓰세요. 제 같아도 안 쓸 거예요.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완성된 콘텐츠, 동영상이 있으면 또 외국 산업체는 어떻게 만드냐. 이 동영상 콘텐츠 옆에다가 퀴즈 기능, 시뮬레이션 기능, 뭐 사긴 기능, 엄청 갖다 붙여가지고 엄청 큰 이론인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비싸게 팝니다. 교수자가 직접 보니까 필요한 건 이건데 뜯어 고칠 수도 없어요. 고치려면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불가능이죠. 따라서 빌 게이츠가 맹비난하죠. 왜 콘텐츠는 늘 만들면서 자꾸 재생산, 새로 만드느냐? 왜 재활용이 안 되느냐? 코어 OCW를 만들어라.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럼 돈 주겠다. 빌 게이츠 재단에서 막 돈 줍니다. 칸 아카데미 이런 데 돈 엄청 줬어요. 인풋 개념, 칸 아카데미 숙제, 칸 아카데미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빌 게이츠가 미래교육이라면서 극찬한 어떤 사이트인데요. 모듈화된 콘텐츠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과정까지 다 있습니다. 네, 공짜입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선생님이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모듈화, 짜투리 콘텐츠로 만들라 이거죠. 즉 수학 같으면은 미적분 해가지고 1시간 통 강의가 아니고 뭐 리밋 개념 하면은 뭐 리밋 개념 한 5분짜리 무슨 개념, 뭐 생물의 뭐 셀이란 뭐 이렇게 5분 10분짜리 이렇게 쭉 만들어 놓게 되면 자기가 써도 되고요. 그다음 다른 교수님한테 넘깁니다. 그럼 다른 교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건 마음에 들어 쓰시면 되고요. 마음에 안 들어 빼고 자기가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탑재도 되고 다른 걸 차용해 와도 되고 이렇게 재구성해서 씁니다. 그럼 이제 공유, 쉐어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콘텐츠들을 이렇게 내 입맛대로 이렇게 짜집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LMS입니다. 학습관리 시스템. 그래서 어떤 LMS들은 국내에서 돈 1,000만 원, 몇 천만 원, 1, 2억 투입해가지고 만든 LMS는 LMS로 안 보여요. 그냥 홈페이지예요. 관리자 모드 있는 홈페이지 수준인데 세계적인 LMS, 블랙보드, 무들, 사카이, 캔버스 이런 거 서칭해 보면요. 굉장히 유연하고 강력해요. 입맛대로 교수자가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어쨌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10수년 전에 미국 교육혁신 그런 논문을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컨텐츠를 그럼 다 만들어야 되느냐? 화학 담당하는 교수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다 만들어야 되냐?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효율성 떨어지니까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수님들 중에서도 디벨롭먼트 역할, 딜리버리 역할 나누라 이거죠. 즉 잘하시는 대표 선생 TF 뽑아가지고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모듈화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럼 다른 딜리버리 역할 담당 교수님들은 받아와서 입맛대로 또 수정 보완해가지고 또 쓰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간 대 기간도 가능하다. 여기 어떤 A라는 대학에서는 수학을 잘 만든다. B라는 대학에서는 영어를 잘 만든다. 쉐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콘텐츠를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자유롭게 짜집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그 화학 과목인데요. 200명 가지고 플립 러닝 모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MS에 탑재된 콘텐츠들이고 탑재된 LMS를 학생이 언제 얼마큼 받는지 통계 자료도 볼 수 있고 레포트를 냈는지 점수는 어떻는지 학생을 이렇게 늘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사 경고 그 틈이 안 보여요. 나면 바로 경고가 되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인 클래스에는 미리 준비한 이 워크시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같이 풀어요. 그리고 요거 있으면 뭐냐, 삼성 갤럭시 노트 몇십만 원 안 합니다. 이거 가지고 학생들 그 200명이 있을 때 조교가 가서 그 작성한 내용을 찍습니다. 찍어버리면은 바로 화면에 공유될 수 있어요. 돈 10만 원 안 합니다. 그 장비. 몇십만 원 가지고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마이크만 주면 바로 풀고 발표하고 어쨌든 인클래스에서 이렇게 액티브 러닝이 또 가능합니다. 물리 과목도 물리 과목은 주로 이제 리스판서웨어 클리크를 씁니다.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휴대폰 꺼내가지고 번호 찍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답이라 생각하는 것은 2번이다 하면 2번에 쭉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200명 넘는 학생을 어떻게 다 상호작용해서 이해도를 측정해요. 이걸 가지고 이해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이해도가 떨어지면 한 번 더 설명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200명 수업, 제가 수업 참관 수업 많이 들어갑니다. 뒤에서 초창기부터 200명 대응 강의 딱 들어가면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MIT도 가니까 마찬가지예요. 뒤에서는 자고 있고 문자 보내고 있고 항상 뒤에는 뭐 축치고 있어. 딴짓하고 있어요. 이 수업 받고 뒤로는 실제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딴짓을 안 해요. 교수님들 이구동성이 졸지를 않더라. 수업 받게. 학생, 이제 주도권을 학생들한테 넘겨주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어떤 모티베이션이 됩니까? 그죠? 졸지를 않더라.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해서 뭐 길 찾는 이런 미션 게임인데, 이런 어떤 그 수업 시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플립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플립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조립도 하고 와서 실제로 운영하면서 피드백 받아가는 거죠. 네,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업도 가능하고요. 요거 하나 찾기 참 어려웠는데 이거는 토론식 수업입니다. What is I? 나의 정체성이라는 철학 과목인데 2009년도에 철학 토론식 하십시오 했더니 교수님 진짜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울먹이면서. 우리가 100% 영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딱 깨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려서 바꾸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 한국말로 토론하라 해도 안 합니다. 안 됩니다. 하물며 영어로 하려니까 안 됩니다. 영어를 좀 풀어달라. 토론식 수업 할 때는 한국어 쓸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뭐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총장님 절대 안 된다니까 안 됩니다. 방법을 찾으십시오. 같이 찾아봅시다 했는데 하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토론식 수업이 우리 한국에서 잘 안 됩니까? 혹시 토론식 수업 이렇게 운영해 보신 분 교수님 계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학생들 반응이? 힘들어하죠.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튈까봐.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할 건데 뭐 이런 정서들. 예. 그래서 제가 이 답을 찾으려고 이 관련된 유능한 교수님들 논문이라든지 사설 막 찾아봤는데 정말 토론식 수업은 우리 아까 그 피라미드 봤듯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토론식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왜? 우리 패시브 러닝, 주입식 교육 환경도 그렇고 문화적 정서도 그렇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답을 쉽게 찾았어요. 하다가 왜 토론이 안 될까?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찾은 답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토론이 안 된다. 즉, 간단히 설명해가지고 토론 과제 했을 때 토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임기응변 테스트예요. 준비도 안 된 어떤 사전의 지식 가지고. 준비시키자. 의무적으로 토론 과제를 읽게 했습니다. 영어니까 더 읽으라 하고, 이걸 읽은 내용 가지고 자기 논평을 하라 했습니다. 영어로 또. 라이팅 연습시키고요. 그걸로도 안 돼서 자기가 5번 같으면 4번, 6번 학생에 대한 댓글에 대한 또 그 논평을 하라 했습니다. 나중에 온라인상에서 저끼리 막 열부터가 붙더라고요, 댓글이. 그리고 수업을 딱 정했더니 발표도 하고 이제 떠듬떠듬거리면서 토론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이 정해져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토론 수업을 이끌게 되었어요. 네, 준비를 시키면 된다 이거죠.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 가지고 강의하면서 토론하는 것은 정말 마이클 샌델 교수님 그 토론입니까, 토론이. 그냥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노? 정의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확 바꿔버리고. 어쨌든 샌델 교수님이 잘 주도적으로 하시니까 이제 토론이 됐지. 실제 토론은 안 됩니다. 준비 안 된 상황에서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얻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이제 1억 원 지원받아가지고 연구했는데 우리가 화학 과목을 플립 러닝 모델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스텍 교수님 한번 섭외해가지고 이제 기간 대 기간으로 한번 공용 한번 해보자. 확산 전파 방법으로 우리 LMS에 화학 과목 코스를 구축했으니까 포스텍 학생은 여기 와서 유니스 학생하고 같이 온라인 시공간 극복할 수 있죠. 같이 듣게끔 했고 프리클래스. 인클래스는 각자 시간도 다릅니다. 수준도 다릅니다.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어요. 성공적으로 처음으로 운영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는 화학 만들고 포스텍은 뭐 물리를 만들어라. 카이스는 딴 거 만들어라. 또 여기서는 또 한의학을 만들어라.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무크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째, 3년째 무크를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목이 플립 러닝 모델로 이제 코스가 이렇게 구축되면은 공용하게 되면은 플립 러닝 모델은 자연적으로 전파되고요. 질은 올릴 수 있고 비용은 파괴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잖아요. MOOC. 혹시 MOOC 처음 들어보신 교수님? MOOC.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왜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묵. 난리 났습니다. 그 하버드 경제 미래 예측 많이 하시는 크리스텐슨 교수님도 무크 때문에 앞으로 미국 대학 50%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무크 대학 최고의 명문 대학들이 강의를 공개를 했는데요. OCW 수준이 아니고요. 수업이 진행됩니다. 온라인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짜로 진행되다가 패스하면 인증서가 나와요. 인증서가. 그러면 뭐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에 뭐 들었다 보다도 하버드, 뭐 MIT 거, 스탠포드 거 들었다 하면 나중에 어떻게 비교도 안 되겠죠. 제가 IT 전공자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 2011년도 가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두 과목이 오픈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IT 교수님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과목이 개설 오픈된 거예요. 뭐냐? 스탠포드가 그 구글 학생들이 만든 거 아시죠? 구글 엔진의 검색 엔진 기법 강의. 미국의 무인 자동차가 면허증 딴 거 알죠? 좀 있으면 기사 없는 택시가 돌아다닐 겁니다. 우리나라는 맨 마지막에 들어올 거예요. 규제가 많아가지고. 어쨌든 무인 자동차에 인공지능 기법이 강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와 놀라면서 13만 명이 가입해버렸어요. 2011년 가을에. 그때 앵드린 교수가 담당 교수였는데 딱 보고는 뻑한 거죠. 밑에 스탠포드 학생은 우리 몇만 불씩 학비 내고 되는데 왜 공개하느냐 막 이렇게 아유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앵드린 교수님 바로 그냥 사표 던집니다. 스탠포드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만든 게 유다시티 무크입니다. 내 강의를 이제 오픈하겠다. 뭐 처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뭐 그분이 절대 그런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한 사람당 1달러만 받아도 13만 명이면 13억이 넘어요. 한 학기당. 내 같아도 이게 아니다 이거. 내가 이거 대학 월급 직권이만한 월급 받고 일할 일이 아니다 하고 바로 이제 나가셨죠. 그러면서 세계 명문대 100대 안에 드는 대학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좋은 최고의 강의들이. 유다시티는 컴퓨터 쪽에, 그 다음에 코셀라, 그 다음에 MIT가 깜짝 놀랐죠. OCW는 우리가 먼저 했는데 버클리, 하버드 합치면서 edX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무크가 3대 무크가 있습니다. 이 무크를 활용하라는 얘기가 플립드 러닝 모델로 활용하라는 이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했습니다. 교육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 찾아라. 못 찾으면 지원 안 해주겠다. 대학들 돌아다니면서 플립드 무크이라 빌 게이츠가 한 얘기였어요. 플립드 디지털 교과서도 앞으로 우리 뭐 초중등에서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묵은 대표적으로 edX, 유다시티, 코셀라가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꼭 한번 들어가 찾아보십시오. 교수님이 맡고 있는 강의가 공개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수님이 들어가서 공부도 하십니다. 거기서. 내년 미래부로부터 무크 관련 연구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뭐 매년 기억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여기 플립 무크 쪽으로 저는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할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사례 몇 가지 가지고 또 제 사례 소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학 교수님입니다. 오셔가지고 저보고 동영상 강좌를 자기들 다 만들어가지고 미리 보게 하고 수업 시간 토론식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 알고 와가지고 다 아는 거 토론식 수업 할 게 없더라. 토론 수업이 안 되더라. 그러셨어요. 그 교수님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죠? 자, 학습에는 지식 획득 그리고 최하 단계가 있는데 본인은 지식을 전달했고 학생은 지식을 획득했으니까 끝 생긴 거죠. 학습은 50% 완성된 거죠. 그게 아니죠. 체화시키기 위해서 토론식 수업 시간에는 문제를 가져와서 응용 문제를 같이 풀면서 더 심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교수님이 플립러닝 모델을 하면 강의 하는 데서 그 격화되는 게 아니고요. 강의가 레벨 1이라면요. 더 심화되는 레벨 2, 레벨 3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교수님은 더 심화적인 수업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학교 교수님 한 얘기입니다. 강의평가 막 좋아가지고 상도 받고 하시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내한테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말씀했다가 이번에는 제 플립러닝 모델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왜 또 제가 늘 매 학기마다 이렇게 교수님 영업 다닙니다. 좀 하시라고 이렇게 또 하면 빠지네. 왜 그런가 이제 여쭤봤더니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일 1시간 수업 준비를 위해서 내가 3시간, 4시간 밤잠 안 자고 수업 준비를 합니다. 왜? 질문이 무서웠어요. 저 역시도 그랬으면 질문이 무서워서 이 책 저책 보면서 준비했던 기회는 충분히 공감하죠. 질문이 무서워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플립돼 버리면은 이 토론식 수업에서 럭비공 같이 어디서 어떤 내용의 질문이 올지 모른다. 난 커버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딱 한마디 했으면 이 1시간 걸렸던 이 내용을 또 전달하면 제가 목이 아프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한마디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지를 부르고
가셨어요. 두말 안 하시고. 혹시 교수님 박찬호 투수 아세요? 그랬더니 예, 잘 압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박찬호 투수의 코치가 박찬호보다 공을 잘 던져서 코치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제 그 기억이 나신 거죠. 티칭하려 할 필요 없습니다. 티칭할 필요 없고 어떻게? 코칭하라 했죠. 코칭. 촉진자 역할. 선배로서 잘못 나왔네. 뭐 이렇게 한번 해봐. 좀 떨어졌네. 좀 올려봐. 등등. 이 코치 역할을 합니다. 코칭. 그죠? 이 미래교육 패러다임은 티칭이 아니라 코칭. 이제는 티칭하려고 포기하십시오. 선생님 머릿속보다도 네이버 지식 검색 찾으면 더 정보가 많아요. 그죠? 그냥 스마트폰에서. 그냥 물으면 그냥 바로 나와요. 연대, 뭐 정확한 정보가. 그러니까 그걸 지식을 전달하려고 티칭하려고 하지 마시고 코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또 여기에 매료됐냐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2003년도부터 제 플립러닝 6년간 적용을 해봤었어요. 그때 동명정문대 초빙 교수로 있을 때 2002년도까지 제가 부산 교육청 이런 데서 이제 플래시, 애니메이션, 게임 제작 이런 이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인기가 좋았어요. 그 당시 뭐 인기가 좋았던 어떤 그런 툴이었는데 너무 인기 좋다 보니까 원격 교육 콘텐츠로 좀 개발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제가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멀티미디어 공학과에서 5분반을 맡고 있었어요. 5분반. 똑같은 수업을 5분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야간반 한 반이 있었는데 마지막 야간반 딱 들어가서 강의할 때는 진짜 진 다 빠집니다. 똑같은 매뉴얼적인 강의 또 하고 농담도 똑같은 농담도 5번 해야 되고 진짜 회의가 느껴졌어요. 한 몇 년 하다가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지? 막 이런 회의가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 어쨌든 동영상 강의 만들고 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새끼들이니까 뭐 교육질도 생각했겠지만은 정말 신앙 고백 차원에서 정말 이 강의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반복적인 이 재미없는 반복 단순 작업에서. 그래서 녹화를 떴어요. 강의를 녹화 떠가지고 제 LMS도 없었어요. 제 개인 홈페이지에 달아놨어요. 아직도 있는데 달아놓고 학생들한테 이제 2003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죠. 40명씩 한 분반에 앉아놓고 실습실에 자, 나는 매뉴얼적인 강의는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동영상 보고 와라. 그리고 우리는 실습 과제 바로 나가겠다. 실습 과제 수행하고 자, 3시간 수업이지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먼저 완료하고 검사 맡은 학생은 퇴실해도 좋다. 인센티브까지 줬어요. 와우, 좋습니다. 막 이렇게 막 반응이 좋았어요. 이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딱 수업에 들어갔더니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공대 학생들이니까 제가 말투가 그랬습니다. 안 때릴 테니까 동영상 안 보고 오는 학생 손 들어봐 이랬더니 한 3분의 2가 손 들더라고요. 이 플립러닝 모델 안 해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와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해와야 되는데 안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황당했죠. 이거 밤새 가면서 녹화했는데 이게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저도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안 듣고 오는 학생들은 뭐 이어폰 옆에 랩이 있으니까 이어폰, 헤드셋 뭐 이런 거 다 빌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와서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게 했습니다. 나머지 해온 학생 대상으로 과제 진행시키고 다 한 사람 퇴실시켜버렸죠. 저희도 맨날 늦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해오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거의 다 해왔어요. 안 해와도 막 적당히 보면서 이렇게 과제를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엄청났어요. 뭐 의형부형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는데 사실 제가 있던 학교가 중하위 클래스였습니다. 좋은 학교는 아니었는데 수준이. 게임 제작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하신 분, 이해를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게임 제작 어렵습니다. 게임 제작 모듈 요거 맛배기 정도 보여주고 끝나는 한 학기 수업이었는데 그렇게 수업 방법을 바꾸고는 게임을 2개를 만들었어요. 1인당. 슈팅 게임, 비행기 날아가면서 싸우는 게임, 뭐 아케이드성 뛰어다니면서 게임 한 주가 또 남더라고요. 너희들 수준에 맞춰서 자유공부 아무거나 만들어 와라. 또 그것도 평가한 기억이 나는데 교육질이 엄청나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저는 소 뒷발로 쥐잡듯이 엄청난 그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게 됐던 거죠. 그 6년간. 처음에는 제가 내가 잘 가르쳤구나. 내가 정말 대단해.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잠시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곰곰이 보니까 진짜 핵심은 여기 아니고 다 한 사람 했는데도 나가지도 않는 학생들,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Fear Instruction. 이것도 몰라 하면서 학생이 가르쳐요. 옆에서. 둘이 막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전 몇 사람 제가 또 케어를 하고 있지만은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더라고요. 이 Fear Instruction이었는데 그 효과가 제가 이런 말 쓰면은 별로 막 그 신빙성 떨어져서 쓰지 말라고 하지만은 마법과 같더라고요. 정말. 폭발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촉진하는 어떤 그 결과가. 그래서 플립러닝 모델 좋습니다. 이 토론식 타임에도
교수님이 다 주도권을 진료하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넘겨주시는 거죠. 피어 인스트럭션이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효과가 정말 대단하다. 내가 모르는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그 친구의 약점을 친구가 더 잘 알고 자기들만의 어떤 대화로 이렇게 풀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플립 러닝 모델, 인버티드 러닝 뭐 몰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교육 방법이 효과가 있구나.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어 인스트럭션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